11강 완강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화요일 날 당장 이제 새를 찾아서라고 하는 10강을 했죠. 그죠? 자, 그 친구가 자전적 소설이자 성장 소설이라고 했던 기억나니? 자, 그것처럼요. 자, 오늘 나오는 새의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도 자, 이 은희경 씨 작품도 성장 소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장 소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지만 이제 일종의 액자식 또는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 드러나요. 자, 성장 전과 자, 후가 어느 정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시점이 조금 특이합니다. 자, 액자식이라고 하니까 일종의 외화와 내화가 나누어질 텐데 자, 외화와 내화가 자,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혼재되어 있어요. 자, 1인칭 시점인 건 같으나 자, 본인을 주인공으로 보거나 본인을 관찰자로 보는 시점이 혼재를 한다고. 자, 이렇게 두 가지 시점이 혼재되는 이유는 뭐 액자식 구성이기도 하지만 자, 오늘은 나라고 하는 친구의 분열 때문이야. 자, 우리가 나 또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를 분열시키는 작품들은 꽤나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 특강 지문을 토대로 말하면 수호제기 기억나죠? 갈래복합에 있었던 수호제기도 이제 내면적 자아와 표면적 자아를 이제 분리를 해놨고 뭐 거울이라고 하는 시나 아니면 쉽게 씌어진 시, 자, 이런 시들에서도 자아의 분열은 흔한 일이야. 자, 근데 오늘의 키워드는 자, 이 나를 어떻게 둘로 나눌 거냐면 보여지는 나라고 하는 친구. 자, 보여지는 나와 자, 바라보는 나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외면과 내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보여지는 이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보여지는 나는 타인에게 자, 보이는 외면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바라보는 나는 내가 나를 바라봐. 자, 근데 우리가 유체이탈에서 내가 나를 진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의 내면을 바라본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자, 바라보는 나는 나의 내면, 자, 또는 나의 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쉽게 말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있죠? 자,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떤 의미로 형상화가 되는지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프린트 기준 7주기이긴 한데 바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 소설이 성장 소설이기도 하지만 자, 세태 소설로도 분류가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태 소설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세상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자, 그 관찰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자, 비판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자, 말 그대로 세상에 대한 비판의 의도를 가지는 소설을 세태 소설이라 그래. 자, 그럼 이게 자기에 대한 비판인지 아니면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타인들의 모습인지는 이제는 진짜 작품을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러면은 이 친구 이제 교과서 본문을 볼 건데 자,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그 관계도는 잠깐 그려드릴게요. 자, 먼저 본문에 허석이 나오는 순간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요 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작중에 1인칭 주인공이자 관찰자인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단 12살짜리 소녀야. 자, 그래서 이 소녀의 눈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기점에서는 요게 마치 이제 사랑손님과 어머니처럼 일종의 자, 믿을 수 없는 서술자로 그려지기도 해. 어른들의 세계를 결국 그릴 거거든. 세태소설은 아이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사는 세계를 비판을 하려면 자, 그 어른들의 세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자, 그걸 바라보는 눈은 12살짜리 자, 소녀의 눈이란 말이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죠. 어쨌든 믿을 수 없는 서술자나 화자로서 등장을 하는데 자, 이 나와 허석의 관계는 내가 이제 삼촌이 있어요. 삼촌이 있는데 자, 나와 자, 삼촌이 있는데 자, 이 삼촌과 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친구 사이야. 자, 삼촌이니까 뭐 이제 나이가 차이가 적은 삼촌도 있겠지만 여기 작중에서는 나이 차이가 좀 꽤 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허석과 나도 차이가 많이 나겠지.
자, 근데 문제는 이 내가 허석을 짝사랑하고 있다고. 자,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자, 허석 말고, 나 말고, 삼촌 말고, 자, 이모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나의 이모겠죠, 내 기준에서. 자, 근데 이 허석과 이모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을 하고요. 자, 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자, 깨어지는 장면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모가 사랑하는 남자를 내가 사랑하는 거죠. 그죠?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인데, 자, 지금은 지금 수록부는 내가 허석이라고 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자, 이제 풋풋한 12살 소녀의 느낌으로 등장이 되고 서술되는, 자, 그런 부분인데, 왜 반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허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반한 이유는 어떤 특정한 모습 때문이거든. 자, 내가 어떤 공터에서 뭘 보는 걸 보냐면, 이 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장면을 봐요. 자, 이것이 자, 나가 허석에게 반하게 된 계기라고 보면 돼.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어린 소녀일수록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감정선보다는 잠깐 이 사람이 잘생겨 보이고 멋져 보이는, 자, 그게 사랑의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허석의 모습을 본 게, 자, 내가 허석을 짝사랑하게 된 계기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아두시고, 자, 본문 갑니다. 허석이 나오는 순간 운명의 여신이 한 번 더 미소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보니 사랑에 빠졌을 때 운명이나 행운을 들먹거리게 되는 것은 꽤나 보편적인 일인 모양이다. 자, 허석은 내가 마루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자, 진이가 누구겠냐? 내겠죠. 자, 진이 아직 안 잤구나 하면서 옆에 나란히 앉는다. 자, 무릎 위에 얹힌 그의 손이 참 예쁘다. 키가 커서 그런지 손가락이 참 길다는 생각이 든다. 자, 딱 봐도 이제 반해 있죠, 그죠? 자, 그러고 저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퉁길 것을 상상하니 어쩐지 그의 모습이 낭만적으로 보인다. 자, 허석은 별을 보는지 잠시 아무 말이 없다. 마당 구석에 있는 도토리 감나무의 가는 가지가 어둠 속에서 가볍게 흔들립니다. 허석이 그쪽으로도 얼핏 고개를 돌려보는데 그 몸짓이 어딘지 쓸쓸해 보이는데 그 쓸쓸함이 왜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나는 난데없이 애틋한 기분이 든대요. 자, 그렇게 쓸쓸해 보이는 채로, 애틋한 채로 우리는 한참이나 말없이 밤하늘만 보고 있다. 흐르는지 멈췄는지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허석이 낮은 목소리로 진이야 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진지한 얘기를 꺼낼 때 이런 말투를 쓴다, 그죠? 내가 그의 낮은 목소리만큼이나 조용하고 느린 동작으로 그를 향해 몸을 돌리는데, 자, 갑자기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감싸는 게 아닌가. 자,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이제 허석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거든. 이제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난다 했잖아, 그치? 어린애한테 그냥 단순히 뭐 어깨에 손 좀 얼리고 하는 건 뭐 지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요 당시에는 되게 그냥 흔한 일이었어. 그냥 귀여워서 하는 행동일 수 있다고. 자, 근데 진이는 이걸 되게 진지하게 받아요. 헉 하면서 이제 반한단 말이야. 일종의 이제 플러팅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 이어서 그의 팔이 너무도 무거웠다. 아니, 사실은 그의 팔이 무거운 것이 아니었고 모든 신경이 어깨로만 가니까 무겁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즐거웠는데 밑줄. 자, 며칠 동안 즐거웠는데 벌써 헤어지게 됐구나. 자, 이게 만나고 있는데 헤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떠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죠. 자,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아닌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든지 그런 의미의 그냥 이별을 고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귀에 안 들어왔대. 소가 풀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의 목소리만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조금 후에야 소의 밥통에서 도로 끄집어내져 씹히는 풀처럼 그의 말을 도로 되새김질 해보자. 그제서야 그의 말뜻이 머리에 들어온다. 아, 헤어지게 됐구나. 자, 언제 간대요? 내일. 허석의 짧은 대답은 내 가슴을 짧게 찌른다. 그러면 허석이 떠난단 말인가? 나에게 있어 이별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그 이별에 대한 항체가 분비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 이별의 고통을 느끼는 건 그냥 단순한 이별의 슬픔이겠죠. 자, 그러면 이별에 대한 항체가 분비되는 건, 자, 그 이별에 무덤덤해지는 시간이겠지. 자, 이게 동시에 시작이 된대.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과 자, 그 이별의 이후에 무덤덤해지는 건 동시에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음식물이 들어가자마자 침이 분비되는 것과 같다. 이별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자 그것을 녹여 없애기 위해 내 마음속에서는 또 내가, 여기 밑줄, 또 내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 자, 뭘로 나눠지겠냐? 자, 먼저 언급됐었던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나누어질 거라고. 자, 그러면 보여지는 나의 상태는 어떤 부분인지, 바라보는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되겠죠? 자, 봐봐.
자, 허석을 향한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져 있는 참이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나는 가까스로 성공한다. 자, 진짜 나로부터 분리되어 온 나가 허석에게 말한다. 전혀 아쉽지 않은 것처럼 짐짓 명랑한 목소리로, 자, 뒤에 밑줄, 우리 고향 어떠셨어요? 인상 좋았지요? 라고 하는 말. 자, 이 말 뭐겠냐? 이 말은 보여지는 나예요. 겉으로 슬프지 않은 척, 아쉽지 않은 척을 하는, 말 그대로 타인에게 보여지는 외면의 표현을 말한다고. 자, 방금 우리가 대화문, 자, 밑줄 친 부분 있죠? 우리 고향 어떠셨어요? 라고 하는 그 부분. 자, 내 어깨 위에 얹은 허석의 팔에 약간 힘이 들어간다. 허석이 앉은 채로 내 쪽으로 몸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나는 조금 안긴 자세가 되어 허석의 눈을 마주본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허석이 부드러워 보이는 입술을 움직여 말한다. 특히 진이 넌 잊지 못할 거야. 자, 다음. 나는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와락 안아버리지는 않을까라고 상상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자, 이건 다 진심이죠, 그죠? 자, 내면에 대한 서술. 자, 나는부터, 자, 얼마나 행복할까는 생각. 여기 밑줄 치면, 자, 이 부분이 내가 바라보는 나의 내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와락 안아주기를 바란다고. 자, 그리고 삼촌이나 이모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화들짝 팔을 풀고는 괜히 어깨를 턴다든가 은밀한 짓을 들킨 사람의 무한함을 무마해 본다? 너무 유치한 일이다. 자, 그렇다고 우린 사랑하니까 상관없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포옹을 하고 있을 자신은 없고 어떻게 시치미를 떼야 하나 그 궁리까지 하고 있었어. 자, 사실 안 해도 되는 상상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다. 왜? 그는 안 안았거든. 자, 대신 내 어깨 위에 얹었던 팔을 쳐들더니 가볍게 등을 몇 번 토닥토닥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몸을 일으키고는 내일 아침에 보자라고 하면서 삼촌 방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허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삼촌이랑 같이,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 일종의 하숙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니 들어가려다가 다시 나와서 신발을 신는다. 역시 변소 쪽에 볼 일이 있는 모양이다 라고 합니다. 자, 중략 아래쪽을 보세요. 허석이 떠났습니다. 자, 이 되게 중요한 결말부인데 봐봐. 자, 허석이 그렇게 떠나버린 후에도 내 마음의 평정은 쉽게 되찾아지지 않았다. 나는 여기 밑줄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하모니카 연주를 할 때 염소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실루엣은 내가 뭐다? 이 허석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죠. 헤어진 뒤에도, 허석이 떠난 뒤에도 이걸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거든. 자, 그러고 밑으로 가세요. 자,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을 무렵 어느 날 나는 정말 우연히 제 방길을 걷게 되었다. 여기 제 방길에 네모 쳐볼래? 자, 이 제 방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요 장소가 왜 의미가 있냐면, 자, 이 내가, 자, 허석으로 추정되는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모습을 처음, 자, 목격을 한 곳이란 말이야. 자, 여기를 우연히 다시 가게 됐대. 자,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일부러 이 길을 피해 다녔대. 왜? 허석이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미 뭐 본인의 마음속에서는 헤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 이후 습관이 되어 제 방길 쪽으로는 거의 걸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오랜만에 나와보는 길이었다. 자, 처음 허석을 만나던 날처럼 노을이, 자, 짙게 깔려있군 저녁입니다. 자,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며 나는 처음 허석을 만나던 순간이 마치 어질처럼 또렷이 기억되는 것에 고통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참 어이없는 일이다. 자, 여기 밑줄. 허석이 하모니카를 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네. 자, 누군가. 자, 이 사람 아직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하모니카 연주를 하던 허석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 하나 목격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까? 자, 허석처럼 키가 컸다. 자, 근데 그 옆에는 뭐다 있다? 염소가 묶여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염소의 흰털이 노래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삶이 나를 조롱하는 데 대해 화가 났다. 왜 내게 허석과의 만남을 이처럼 생생하게 기억시키려는 것인가? 자, 비슷한 장면이 있으니까 이 누군가를 보면 누가 떠올라? 내가 보낸 허석이 떠오른단 말이야. 마음이 더 아파져. 자, 그래서 보는데요. 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내 눈앞에 연출해 실컷 벗어나려고 애쓰는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을 더 깊이 각인하는가? 화가 난 나머지 나는 삶에 맞서서 삶을 비꼬아주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하모니카는 없는가? 기왕 모든 걸 재현하려면 하모니카까지 갖추지 않고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왜? 자, 그 키 큰 남자 누군가죠? 자, 이 누군가가 주머니에서 갑자기 뭘 꺼내? 하모니카를 꺼낸다고. 자, 하모니카를 꺼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허석을 봤던 그 장소에서랑 완전 똑같은 상황이 재현이 됐으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라면 이 누군가는 누구라고 생각했어? 허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근데 좀 더 읽어봐봐. 자, 화가 난 나머지 밑에 그 키 큰 남자가 주머니에서 여기 밑줄 자 하모니카를 꺼내 불기 시작했던 것이다. 근데 우연히 겹쳐요. 자, 그 하모니카로 연주하는 멜로디가 허석이 연주하던 멜로디랑 똑같대. 자, 그 순간 남자가 허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 얼굴엔 피가 몰렸대. 한 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노을을 배경으로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그의 옆에서 염소가 짧은 다리를 뻗팅이며 줄이 묶인 채 이쪽 저쪽 고갯짓을 합니다. 염소와 하모니카의 완벽한 실루엣이 그의 옆모습을 감쌌다. 자, 여기 밑줄. 그러나 물론 허석은 아니었다라고 하죠. 완전히 똑같았는데 자, 여기 나오는 이 누군가랑 허석은 사실 동일 인물이 아니었대.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밑줄. 그제서야 나는 삶의 경고를 깨달았다. 자,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그럼 이 깨달음은 뭘까? 자,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허석한테 반하게 된 계기가 하모니카 연주를 하는 염소 옆에서 하모니카 연주를 하던 허석의 모습이잖아. 그치?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건 이 누군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지 허석이 아니었다고. 그럼 내가 허석에게 반하게 된 계기는 전부 다 일종의 허상에 불과한 거지. 맞아? 자, 허석이 기타추를 퉁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허석이 내가 반하게 된 계기의 그 남자가 아니었다고. 자, 이걸 보고 난 끔찍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이어서 경악한 나는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남자 쪽으로 마구 달려가 보았다. 자, 그렇다. 가까이 가서 보니 더욱 모든 것이 명백했다. 그날 하모니카를 불던 사람도 이 사람이었고 허석이 아니었대요. 하모니카의 염소의 실루엣은 허석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밑줄 이 낯선 남자의 것이었다. 이어서 밑줄 쭉 킵니다. 자, 내 사랑이 이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나는 마땅히 허석이 아닌 이 더러운 낯빛의 구부정한 아저씨를 사랑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묘사된 표현을 보면 자, 이 누군가가 그냥 낯선 남자가 아니고요. 더러운 낯빛의 구부정한 아저씨. 네. 자, 더러운 낯빛의 구부정한 아저씨. 내가 잘못 사랑한 거지. 그치? 자, 쉽게 말해 이제 요걸 거지라고 할까요? 거지. 이제 동네 돌아다니는 염소랑 하모니카 연주를 하실 줄 아는 그냥 동네 거지를 내가 사랑하고 있었다고. 그게 허석인 줄 알고. 그러니까 어때? 나는 사실 거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경악하게 되는 거지. 끔찍하게 생각하고. 자, 이게 본인이 깨달은 깨달음이야. 자,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내게 하모니카 아저씨가 말했다. 너 하모니카 소리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몇 살이니? 귀엽게 생겼구나. 이리 가까이 와봐. 아저씨한테 자어서 피하고 싶을 거야. 무섭고. 그지? 자, 그래서 제 방길 옆에 문둥이가 산다느니 폐병 환자가 산다느냐는 헛소문이 있었는데 자, 그게 헛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죠. 나는 뒤도 안 보고 도망을 차였다. 집에 가까이 와서야 나는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삶에게 조롱당한 것이 분해서만은 아니었대. 자, 우는 나를 보면서 나는 아직 내게 사랑에 대한 환상이 남아있었음을 알았으며 내 몸속에 물기로 남아있는 그 환상을 울고 있다는 소리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배설시켜버리기 위해 내가 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 울분과 한과 슬픔을 다 모조리 내뱉어 버리기 위해 울 수 있는 한 실컷 울었다라고 하는 자, 요 말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어린 시절일 때의 일이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언제? 내화가 될 거야. 그치? 자, 내화가 되고 자, 바깥 상황에서 그 상황을 다시 회상을 해본다면 자, 어린 시절의 이 계기가 뭐의 계기가 된다? 자, 나의 성장의 계기가 된 거야. 자, 이 깨달음이요. 자, 정신적인 이제 사랑에 대한 이제 관념에 대한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친구가 여러분들 프린트를 잘 갖고 계시면요. 자, 잠깐 참고를 좀 해볼까? 자, 12쪽에 봐봐. 자,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아까 우리 나를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이제 나눈다라고 했는데, 자, 그게 언급된 다른 구절들을 조금 읽어볼 거예요. 자, 이게 12쪽, 자, 프린트 12쪽의 3번 항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작품의 주인공 나는 세상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여기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분리를 한대. 자, 그러면 타인에게는 보여진 나를 자, 계속 이제 보여주겠죠. 내 내면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는다고. 자, 우리가 현대인들을 일컬어서 이걸 이제 가면을 쓰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보여지는 나는 자기 방어의 수단인 거야.
자, 소녀들이 이래 사춘기를 겪을 때 이런 걸 많이 하죠. 자, 한번 구절 읽어보면 이래. 자,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먼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시킨대요. 자, 하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자, 그럼 내 안에 그대로 있는 나는 바라보는 나. 자, 그리고 진짜 나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른 나여 하여금 몸 밖으로 나가 내 역할을 하게 한다. 자, 이게 보여지는 나. 자, 내 몸을 나간 다른 나는 남들 앞에 노출되어 나를 마치 나인 듯 행동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몸속에 남아서 몸 밖으로 나간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 나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자신이 바라보는 나로 분리된다. 물론 그 중에서 진짜 나는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내면인 바라보는 나이다. 이게 내 진짜 모습. 자,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것은 보여지는 나이므로 바라보는 나는 진짜 상처를 덜 받는다. 말 그대로 자기 방어의 수단이야. 자, 이렇게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킴으로써 나는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자, 이어서 진짜의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이 위선이나 가식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은 있다. 자, 꾸며 보이고 거짓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일은 나쁜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자귀라는 말을 알게 된 후부터 그런 의혹은 사라졌는데 나의 분리법은 위선이 아니라 자귀였대. 자귀는 위선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도덕한 일은 아니었대. 우리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말 있잖아, 그치?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부정적으로 씁니다, 그죠? 근데 자귀적이라고 하는 말도 문맥에 따라서는 이제 자귀적이다라고 하면 꾸며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본인의 의미로서는 자, 이렇게 둘을 나눠놨다라고 하는 건 위선적이 아니라 자, 말 그대로 자, 이 자기 방어의 수단은 부정적인 수단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본인이 말하는. 그래서 이 자기 방어 수단으로서 내가 보여지는 나, 바라보는 나로 본인을 꾸며놓고 있는 상황을 자, 일종의 자귀라고 말한다고. 자, 그래서 내가 나를 나눈 이유는 자, 이런 힘겨운 삶에 휩쓸리는 나의 모습을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볼 수 있는 새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새라고 하는 이제 소재랑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자, 전반적인 줄거리 지금 여기 수록된 부분은 이제 허석과의 이별 장면 그리고 이별한 이후에 진실을 알게 된 장면 정도인데 자, 전체 줄거리를 조금 읊어드리면 그래요. 자, 내가 원래 엄마를 잃고 그 있잖아, 그 조선 가정이라고 이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살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길러진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가 본인의 삶을 이제 외부에서 계속 툭툭 치고 시련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거든. 자, 근데 그때 이제 새들어 사는 다른 이웃들의 삶을 관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허석이라고. 자, 근데 그 허석한테 처음에 요런 사건 때문에 한창 반해 있는 중이었는데 자, 내가 이제 첫사랑인 허석을 계속 좋아하던 와중에 이모랑 사랑을 한다고. 자, 그 와중에 내가 엄청 번민하고 갈등을 해요. 자, 그 와중에 자기가 상처 입지 않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계속 남들에게 보인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아버지는 어디 갔냐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또 이제 이 딸을 데리러 옵니다. 데리러 오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외할머니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자, 그런 장면이 어디에 이어지냐면 자, 여기 누군가 있죠? 이 더러운 낯빛의 구부정 아저씨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데려와서 자, 이 관찰하던 삶을 끝내고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로 가는 자, 외할머니 집을 떠나는 요런 구절이에요. 결국 이제 새들어 사는 동안의 일이 일종의 자기에게 일어난 내화고 자, 그 와중에 왔다 갔다 하는 본인의 삶이 전반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전부 다 외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새의 선물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의식은 뭐 12살 소녀가 바라본 어른들의 삶과 자, 이 어른들의 삶이 새들어 사는 다른 관찰자들에 의해서 더 보여져야 되는데 자, 수록부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소년 이제 여기서는